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화영입니다.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의 등 뒤에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북송금 보고 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검찰이 이번 주에 기소한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좀 미루시는 이유가 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지난 금요일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을 한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쌍방울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그 대가로 북한한테 송금을 한 것이 인정됐기 때문에 우선 제3자 뇌물죄입니다.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거죠. 그리고 800만 달러, 이 쌍방울이 대납한 금액이 총 800만 달러인데 이게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추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할 지금 방침입니다. 장관 승인,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지 남북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통일부 장관 승인이 없이 북한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위반이라는 거죠. 박상수 변호사님,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이번에 검찰 추가로 아마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북한은 이중적 지위로서 평화 통일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죠.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인이 없이 이와 같은 스마트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추가로 그 혐의로 추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최병무 의원님. 네. 이르면 내일 기소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저희 조선일보는 이번 주 중에는 기소할 거다 이런 보도했는데 검찰이 뭐 더 불러서 뭐 조사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검찰이 작년 9월에 조사를 했죠. 예. 하고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북송금이었어요. 예. 물론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이후로 이제 상황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방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진술을 번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불러서 이재명 대표 측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자 그 당시의 조사 내용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직은 그 당시에 번복했던 상황을 또다시 번복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상황 변화가 없고 이제 상황이 바뀐 거라고 본다면 이제 이번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이 유죄가 나온 법원의 1심 선고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해서 이제 인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그다음에 법원이 또 인정한 부분 그건 이제 조선아태위원회나 뭐 이런 데 돈을 전달한 부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노동당이나 뭐 이런 쪽에 네.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제3자 뇌물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추가 수사할 거 없고 바로 공소장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쟁점은 뭔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이거는 팩트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어요.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앞서 검찰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뇌물이다. 제3자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의율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거는 쌍방울의 별도의 대북 사업일 뿐이다. 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 주지요. 자, 그리고 대북 사업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여부, 이게 제일 쟁점이 될 텐데요. 1심 재판부는 이번에 이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이화영의 재판이지 이재명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이화영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관여,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걸 총 17차례라고 17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시해서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나는 이화영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신빙성입니다. 1심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김성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고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는 모습이었고요. 검찰 영장에도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해서 직접 접촉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보시는 것처럼 김성태는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재욱 대변인, 결국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검찰이 입증해내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어떻게 좀 민주당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양쪽이 첨예하게 지금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을 볼 때 이것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낸 돈이고, 그 당시에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사실 쌍방울의 주가가 이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높게 뛴 쌍방울 그 관련 회사가, 자회사가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 사례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금 논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문건에도 보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 1심 재판부는 그 국정원의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아마 2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논쟁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이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